다음은 마이크로 아키텍처, 스토어드 프로그램 방식의 컴퓨터, 그리고 폰노이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아키텍처는 주어진 명령어 세트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구조를 말합니다. 동일한 명령어 세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마이크로 아키텍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구조는 이러한 명령어 세트 구조와 마이크로 아키텍처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명령어 세트 구조는 ISA, Instruction Set Architecture라고도 합니다. 마이크로 아키텍처는 데이터 경로부와 제어 유닛으로 구성됩니다. 데이터 경로, 즉 데이터 패스는 데이터가 흘러가는 통로를 말하며 제어 유닛은 데이터 경로를 제어하는 제어 신호들을 발생하는 회로를 말합니다. 옆의 그림은 간단한 마이크로 아키텍처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내부 프로세서 버스를 기준으로 좌측 하단에 있는 ALU에 입력 레지스터 X, 그다음에 출력 레지스터 Y가 있고 ALU의 입력 값으로 입력 레지스터 X, 그리고 콘스탄트, 즉 상수값, 그리고 출력 레지스터 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U의 컨트롤 라인을 사용해서 ALU가 실행할 연산을 선택하게 됩니다. 메모리 접근을 위해서 MAR, 즉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와 MDR, 즉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고 실행할 명령어의 위치값, 즉 명령어가 저장된 메모리의 어드레스 값을 저장하고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 PC가 좌측 상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부 프로세서 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 하단에는 템포로 표시된 임시 레지스터와 R0에서 Rn-1까지의 범용 레지스터가 배치되어 있고 그 위로 명령어를 저장하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IR이 있으며 이 IR 값을 해석해서 데이터 경로에 필요한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명령어 디코더하고 제어 로직이 우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아키텍처는 간단하게 보이지만은 컴퓨터의 기본 구성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마이크로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토어드 프로그램 방식의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식의 컴퓨터가 제한됐던 그 당시를 기준으로 기존 컴퓨터, 즉 ENIAC에서의 프로그램 입력과 프로그램의 변경 방법은 수작업으로 스위치를 설정하거나 케이블을 연결해서 프로그램 하는 것이었습니다. 1945년 ENIAC 프로그램 입력 방법과 변경 방법이 불편하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프린스턴 대학의 존 폰 노이만 교수가 First Draft of Record on the ADVAC 이라는 논문에서 제안한 구조를 말합니다. 다음은 스토어드 프로그램 방식의 컴퓨터의 주요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드 프로그램 방식의 컴퓨터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동일한 메모리에 저장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입력 방법은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방법은 메모리에 저장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저장해서 실행한다는 말은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얘기로 들리지만은 수동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나씩 입력하면서 실행하던 시대에서는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저장한 후에 순차적으로 한 번에 실행한다는 개념은 전혀 새로운 방식의 컴퓨터였습니다. 다음은 스토어드 프로그램 방식으로 구현한 컴퓨터인 IAS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AS 컴퓨터는 앞에서 소개한 폰 노이만이 1946년 프린스턴의 IAS 연구소에서 설계한 최초의 스토어드 프로그램 방식의 전자식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범용 컴퓨터의 원형이 되는 컴퓨터로 폰 노이만 머신, 폰 노이만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컴퓨터의 기본 구성 요소인 CPU, 메모리, 주변 장치가 모두 포함된 구조입니다. CPU 부분은 산술 논리 연산 장치인 CA와 프로그램 제어 유니트인 C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AS 컴퓨터의 내부 구조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메모리 공간은 40비트를 워드로 해서 1K 워드를 사용했고 데이터는 1비트의 부호 비트와 39비트의 데이터 값을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명령어는 20비트의 고정길이 명령어를 사용했었고, 이 20비트 고정길이 명령어 중에서 그 중에서 8비트가 명령어 유형을 표시하는 오피코드 필드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12비트가 어드레스 저장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메모리 한 워드에 2개의 명령어를 저장해서 한 번의 메모리 접근을 통해서 2개의 명령어를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은 IS 컴퓨터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크게 좌측 상단부에 ALU 회로와 좌측 하단에 PCU로 표시되어 있는 제어 유니트,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메모리,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주변 장치, 즉 입출력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접근에 사용되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MAR과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MBR이 포함되어 있고, ALU 관련 레지스터로 어큐뮬레이터와 곱셈 연산 결과를 저장하는 멀티플라이어 코티언트, 즉 MQ 레지스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명령어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들은 좌측 하단에 PCU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명령어의 오피코드 부분은 IR 레지스터에 저장되게 되고, 메모리로부터 인출한 2개의 명령어 중에서 우측 명령어는 IBR 레지스터에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IAS 컴퓨터 구조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세서의 기본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 컴퓨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프로세서들은 이러한 기본 구조에 다양한 설계 기술을 적용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알고리즘을 하드웨어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대단히 복잡한 구조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다음은 폰 노이만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 노이만 구조는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동일한 메모리에 저장된 형태의 컴퓨터 구조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폰 노이만 구조의 특징은 데이터와 명령어가 읽고 쓰기가 가능한 하나의 메모리에 저장된다는 점, 그리고 메모리에 저장된 내용은 저장된 데이터 유형에 상관없이 위치 정보, 즉 어드레스만을 사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은 순서적으로 실행된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폰 노이만 구조의 단점은 프로그램 코드와 데이터를 동시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단점은 병렬화를 통해서 컴퓨터 성능 향상을 하고자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세서들은 병렬화를 통해서 한 번에 하나 이상의 명령어들을 동시에 실행함으로써 실행 속도를 향상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폰 노이만 구조의 그 단점은 명령어 병렬 실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폰 노이만 구조의 구조적 단점을 해결하는 구조가 하버드 구조입니다. 하버드 구조는 프로그램 코드와 데이터를 분리해서 별도의 메모리에 저장하고 별도 버스를 통해서 동시에 프로그램 코드와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아래 그림은 폰 노이만 구조와 하버드 구조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측의 폰 노이만 구조에서는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하나의 메모리에 같이 저장되어 있고 CPU와 하나의 통로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프로그램과 데이터에 대한 동시 접근이 불가합니다. 반면에 우측의 하버드 구조는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각각 전용 메모리인 프로그램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에 분리되어 저장되어 있으며 CPU와 연결도 2개의 버스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버드 구조에서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동시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동시 접근이 가능한 하버드 구조는 명령어의 병렬 처리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